자,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지. 얘는, 그러니까 봐봐. 얘는 해석할 수 있는 게 항등식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물론. 항등식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그런데 이왕이면 요런 문제 풀 때는 요 직선 버전으로 요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야. 얘는 4,3을 지난다 라는 뜻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단 하나. 이것 때문에 그래. 즉 얘는 이렇게 y눈으로 고쳐놔야 기울기가 m이고 그리고 지나는 점이 4,3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즉 얘도 좀 파악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돼서 지금 저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보단 이렇게 고쳐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이야. 됐어? 됐지? 따라서 그럼 이제 얘네를 그려야지. 자, 일단 이 하얀색 직선은 y절편 2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도 2겠지. 그 다음 이 노란 직선이 4,3 지나가지. 4,3이니까 여기가 2니까 그래도 좀 높낮이는 맞춰서 그려라. 4,3인데 막 여기다 찍으면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이제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저 직선이 이 하얀 애랑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해라. 그 경계선을 찾는 거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다 맞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냐? 따라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두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두 직선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좀 잘 알고 풀어라. 두 직선에 뭘 구해야 돼? 두 직선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지금 미지수가 어디 박혀 있냐고? 기울기야, 기울기. 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거 확인. 잠시 그냥 기울기 개념 확인. 얘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 기울기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내가 기울기 대소관계 볼 때 직선의 어디를 보라 그랬어? 여기만 보라 그랬어. 다시. 이거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는 거야. 여기 오른쪽을 봐. 여기를 봐야지. 올라가고 있잖아. 됐냐? 됐어? 기울기 대소관계 보는 방법이야. 됐어? 어쨌든 그래서 자네들은 이제 뭘 찾아야 되냐 하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즉 요거 직선 얘부터 찾아보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지나가는 점 두 개를 확인해야지. 여기 하나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몇 콤마 몇인지 알잖아. 0,2잖아. 0,2랑 요거 지나가는 기울기 구해주면 몇이야? 4 빼기 0분의 3 빼기 1이니까 4분의 1. 되냐? 그 다음 요거 기울기 구합시다. 요 직선은 여전히 4,3은 똑같이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지. 여기가 2,0이지. 얘네 둘이 기울기 재면 4 빼기 2분의 3 빼기 0이니까 얘 기울기는 몇이야? 2분의 3. 됐지? 그럼 기울기는 다시 한번 이거 대소관계를 잘 봐야 돼. 4분의 1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3보단 작아야 되는 거 맞지? 4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관계가 맞지? 즉 4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3보다 작다라 쓰시면 되고 등호는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얘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러면 여기서 만나는 건데 요 X축 위는 4분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됐지? 얘 같은 경우는 선분과 만나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등호가 들어갈 거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선분 AB가 이렇게 돼 있다 쳐. 그리고 방금처럼 뭐 직선, 이건 예를 드는 거야.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서 선분이랑 만나래 그랬으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나다가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지? 근데 선분이면 이 경계선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기도 하지. 됐지? 이건 뭐 해보시고. 이거 해봅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안 풀어줬잖아. 그래, 요거나 해봅시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직선의 문자가 하나가 상수항 쪽에, 상수 쪽에 K라는 문자 하나 박혀 있으면 바로 생각해 줘야 돼. 잠깐만, 너 어디 지나가지? 너 일로 와봐. 하고,
y는으로 웬만하면 고쳐줘. 직선 대놓고 딱 보기 좋게. y는으로 고쳐주고 여기는 k로 묶어주자. 그러면 x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식을 고칠 수 있지? 됐냐? 그럼 이 직선을 보고 해야 할 말은 기울기는 무엇? 기울기는 k이고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3,1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됐냐? 실은 이거 가지고 공식 쓴 게 이 모양이기도 해. 자, 그럼 이제 자네들은 요 직선이 요 직사각형이랑 만나래. 따라서 이거 잘 찍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이거 그림을 좀 잘 좀 찍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쯤 찍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랑 여기서부터는 그림 보고 찾는 거야. 직사각형이랑 만나기 시작하는 게 어디부터인지 잘 그려야겠지. 됐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접촉하는 데가 어딘지 딱 이렇게 확인 잘 하고 여기 처음으로 여기서 접촉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되는지도 이건 이제 그림으로 잘 파악.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네. 지금 요 사이에 있을 때 직사각형이랑 만나는구나 찾아주셔야 되고. 됐나? 그럼 저 두 직선에 무엇을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지. 지금 기울기가 미지수야. 기울기가.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지나가는 점. 자, 여기는 하나 확정이고. 자, 여기 3,1이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3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즉 6분의 2. 다시 약분하면 3분의 1이네요. 그 다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지금 보자. 2,4죠. 2,4. 됐냐? 자, 요놈의 기울기는 그러면 2 빼기 요거 분의, 즉 5분의 4 빼기 요거니까 뭐야? 1이네. 따라서 기울기는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지? 크고 작고 맞지?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된다. 기울기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요래도 이거 직사각형이랑 만나는 거 맞잖아. 그 다음 여기 내가 왜 비워놨냐 하면 이게 딱 시험 때 너네들한테 뒤통수 날리기 좋은 게 이런 거거든. 지금은 기울기가 이렇게 K로 잡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야. 맞냐? 그런데 이거 의도적으로 문제에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더하기로 바꿔놓으면 기울기가 막 이렇게 되거나 막 이럴 수가 있어. 여기도 바꿔야겠구나. 됐냐? 기울기 자체가 애당초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식 확인을 꼭 해야 돼. 됐지? 어쨌든 지금은 그런 장난을 안 쳐놨기 때문에 여기다 K 집어넣으면 이게 K범위. 자,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지. 여기가 뭐냐면 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야. 각 이등분선 구하는 거. 각 이등분선 구하는 거는 실은 뭐랑 똑같냐 하면 이 자취 구하는 거랑 똑같다. 내가 이제 자취 구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 다시 직선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직선도 결국은 자취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분의 1인 자취를 구하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 지금은 직선 구하는 거야. 맞아? 됐어? 자취 구하는 과정 뭐야? 네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 위에 여기에 졸라리 점이 많지?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딱 하나 잡아서 대표 변수로 설정을 딱 하고 얘네로 관계식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저 자취의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직선은 그래서 그 직선 공식 유도하는 걸 자꾸 이렇게도 자꾸 보여주네. 그래서 직선 공식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거야? 자취 구해라. 얘랑 얘로 기울기가 2분의 1인 자취 구해라. 기울기 구하는 식. x좌표 뺀 거분에 y 빼기 y좌표가
항상 2분의 1인 도형 관계식 딱 세우면 이게 직선식.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 x-3 곱해가지고 넘기면 니네들이 외우고 있는 직선 공식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짓을 매번 할 때마다 이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외워서 써라 라고 하고 있잖아. 그지? 됐냐? 됐냐? 자취 구하는 건 결국 이런 원리로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해 여기 각 이등분선 구하기도 결국 자취를 구하는 거고 지금 같은 과정으로 구할 건데, 봐라. 지금 두 직선을 언급했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해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일단 한번 저 하얀색 직선 같은 경우는 이거 기울기 몇이냐? 야, 요 정도는 암산 되지 않아? 이거 기울기 몇이야? y는으로 딱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요 하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 뭐야? 얘는 기울기가 2네. 그냥 적당히 그림 좀 잘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정도 될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2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그리고 둘이 수직이긴 하죠. 곱하면 마이너스 1. 됐냐? 물론 지금은 수직인 건 딱히 큰 상관은 없어. 어쨌든 각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건 바로 뭐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요거. 각을 정확하게 반땡하는 요 노란색 선 관계식 구하라는 소리야. 됐냐? 이쪽에도 있을 거야. 그건 이제 계산하면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냥 하나만 그릴게. 됐냐? 따라서 이 노란색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자, 일단 관계식을 좀 쓸게. 파란색 직선식이 이거고요. 그 다음 하얀색 직선식이 이거야. 자, 자취 구하는 거 아까 알려줬잖아. 뭐였어? 네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 위에 점 하나를 아무거나 잡고 새롭게 변수로 놔야 돼.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소문자 x, y가 많이 사용돼 있어. 맞아? 즉 구별하기 위해 아마 문제집, 아니 해설지에서는 이걸 프라임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x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항상 뭐 어떻게 했어? 대문자로 놓을 겁니다. 이 y라는 직선 위에 변수를 새롭게 대문자로 새롭게 세팅해서 이제 얘네로 관계식 세우면 문제 끝이야. 됐지? 관계식 세울 재료가 뭘까? 각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야. 직선으로부터.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야. 뭔 소리냐? 여기가 각 이등분이잖아. 즉, 이 점이랑 하얀색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가 이 점하고 파란색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랑 같을 거거든. 왜 같을까? 왜 같을까? 요 두 삼각형에 대해서 보면 여기 각을 2등분했지? 점점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 거리니까 여기는 하나는 90도지. 하나는 90도지. 각 두 개 똑같고 하나가 90도고 요 변은 일치야. 따라서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을 거야. 됐냐? 즉 각 이등분선의 메인 특징이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이렇게 말해도 요게 각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의미다. 알겠냐? 각 이등분선 구해라 라고 저렇게 한글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 비슷한 거 있잖아. 너네 이거 아직도 아까 보니까 아까 몇 명 못 알아보던데? 외심을 구하세요랑 똑같은 말이 뭐야? 세 꼭지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이것도 외심이지. 이것도 외심이지. 하나 더, 외심은 하나 더 있지.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이것도 다 외심이야. 다 외심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뭐라고 나와 있던 너네들은 딱 보고 외심 구하란 소리구나 라고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각 2등분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어쨌든 관계식 세울 재료는 뭐냐면 떨어진 거리가 같다야. 이것도 실은 계산 많이 하다 보면 금방 계산이 돼. 식 세우자.
자, 첫 번째 파란색 직선과 노란 x, y랑 떨어진 거리 잴 거다. 됐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5. 그 다음 위쪽에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문자 교차하는 느낌이 날 거야. 왜냐면 여기 집어넣어야 되잖아. x좌표를 x자리에, y좌표를 y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결국 문자가 이렇게 교체되는 느낌이 날 거야. 됐지? 그 다음 그게 하얀 거랑 요 노란 점 여기도 거리가 같죠. 따라서 하얀색 직선식하고 저 우리가 잡은 저 노란색 대문자 xy랑 떨어진 거리도 이제 식으로 쓸 수 있으며 둘이 같을 거야.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루트 5. 그 다음 여기 집어넣으면 대문자 x 더하기 2 대문자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끝. 됐냐? 루트 5, 루트 5는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곱해서 날려도 되고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네. 자, 절대값 이렇게 붙은 거는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였어? 그냥 한쪽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즉 한 번은 그냥 뺏긴 거 하시면 되고 남은 한 번은 부호 바뀐 걸로 한 번 하면 되겠지. 이거랑 여기 부호 바뀐 거랑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등분선. 두 개 나왔지? 그렇지, 두 개겠지? 왜냐면 파란색과 하얀색의 각 이등분은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잖아. 그치? 계산하면 계산식 안에서 알아서 두 개가 나온다. 한쪽으로 넘겨서 잘 정리. 그리고 이제 문자도 슬슬 바꿔주자. 이게 대문자를 쓴 이유가 이게 내가 이제 새롭게 잡은 변수라고 구별하려고 잠깐 대문자로 쓴 거지. 최종적인 답을 낼 때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소문자 x, y 쓰면 돼. 이제 소문자로 잘 고쳐서 소문자로 잘 써주자. 자, 요게 첫 번째 직선. 그 다음 얘도 자 절로 다 넘겨서 자연스럽게 문자도 다 소문자로 바꿔주면 요게 두 번째 직선이 되겠네. 이거 두 개 찾으면 돼. 됐냐? 각 이등분선 구하기. 그래서 실은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나와. 봐봐. 그냥 이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 각 이등분선 구하기도 얼핏 보면 되게 막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빨리 하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 일단 거리 잴 거 아니야. 근데 개수부터 확인해. 얘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잴 때 4 더하기 1 그 분모가 똑같다라는 건 눈치를 챌 거고. 그러면 실은 그럼 얘는 이거잖아 하면서 바로 식 쓸 수 있어. 그럼 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밑에가 다 똑같으니까 이래놓고 또 아까처럼 뿔만 뺏겨가지고 풀면 오래 안 걸려. 각 이등분선 구하는 것도 오래 안 걸립니다. 몇 번 연습해보면. 됐냐? 자, 160번이라 이런 것도 그냥 풀이 방향성만 탁 집어주고 한번 자네들이 잘 해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점 2,1을 지난다. 자, 뭔 소리야?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있어. 파란색은 알고 있고 하얀색은 몰라.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이 어딜 지나간대? 2,1을 지나간대. 됐냐? 얘는 이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고 뭘 써야 되는 거야? 하얀색 쪽에 미지수 있잖아. 뭐 쓰면 돼? 각 이등분선의 성질, 요 떨어진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 바로 식을 쓸 수 있겠지. 즉 하얀색이랑 2,1이랑 떨어진 거리. 자, 루트 4 플러스 9분의 바로 식 써볼게. 자, 2 들어가면 4 더하기 3 더하기 A랑 얘랑 이제 파란 거랑 떨어진 거리가 같다 하고 얘는 뭐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로 식만 세우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경우네. A 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됐냐? 됐지? 절대값 둘 다 붙어 있으니까 뿔마 붙여서 A 값이 여러 개 나오나 보네. 두 개 나오겠네.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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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161번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각 이등분선 구하라는 건데 표현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얘가 지금 딱, 자, 두 직선. 얘랑. 아이씨. 자, 다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각 이등분선 구하라는 문제라는 걸 그냥 알아보시면 됩니다. 됐냐?
자, 하얀 거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파란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나 봐. 그래서 점 P에서 어딘가에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S라고 했는데 여기가 R이겠구나. 상관없지만 근데 여기랑 같게 되는 여기 P의 자취를 구하라는 소리가 각 이등분선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떨어진 한 점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모아놓은 게 각 이등분선입니다. 알겠지? 됐지?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도 잘 풀어보셔야 되고. 자, 168번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장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선생님, 좌표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가 뭐예요? 일단 그 앞에 할 일이나 해봐. 문제에서 언급한 거 뭐야? 두 직선의 교점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맞아?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을 구할 때 쓰는 요 틀을 이용하셔도 되고, 원에서는 이 틀을 쓸 거다. 쓸 거야. 원에서는 이 틀을 써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됐냐? 이게 바로 뭐? 저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 지나가는 식이야. 얘가 5,-6을 추가로 또 지나간다라고 알려줬으니, 아이씨, x에다가 요 식에 x에다가 5, y에다가 -6을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k 값 구해진 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직선이 나오는 거야. 됐냐?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실은 이 방법보단 그냥 교점을 구해도 된다 그랬어. 그냥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하는 계산이 별로 안 어렵거든. 됐냐? 따라서 자, 교점 구하기 위해서 뭐 할까? x를 맞출까? y를 맞출까? y를 맞추자. 3을 곱합시다. 파란색 식에다가 3을 곱할게. 그러면 33은 0. 자, 얘랑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러면은 2x. 자, -7 빼기 -33이니까 몇이야? 플러스 26. 따라서 x좌표가 -13이네. y좌표는 그럼 뭐지? x에다 -13 집어넣으면 -24. 넘어가면 플러스 24. y가 좀 더럽지만 5분의 24 이렇게 나오겠네. 교점을 직접 구하면 이렇게 되지. 됐냐? 그러니까 봐봐라. 이거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봐봐. 직선이라 그래도 아까 그 틀을 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자, 직선이니까 그냥 교점 구해야지 하고 교점을 구하려고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는데 자, 3을 곱하고 해서 계산했어. 연립했잖아 지금. 그치? -7 빼기 33이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빼서 x까지는 괜찮게 나왔거든. 근데 y가 좀 더러워. 물론 이거를 그대로 진행해도 돼? 안 되지 않아? 이거 니네들이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해봐야 돼. 교점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남은 점 하나가 5,-6이잖아. 즉 얘랑 저거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자, 심지 굳게 끝까지 계산해도 계산 밀어도 돼. 계산이나 잘해.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번분수 계산도 되죠? 잘해. 여기가 18, 1분의 18이라고 쓰자. 여기 계산 잘해. -5분의 몇이야? 30이니까 54. 그래서 계산 잘해. 마이너스. 자, 이거 분의 이거지. 5 곱하기 18분의 54. 18 약분되지. 기울기가 -5분의 3이네. 기울기가 -5분의 3. 그래서 직선을 최종적으로 구하면 얘랑 얘 씁시다. 이렇게 끝까지 직선을 이렇게 심지 굳게 가져가도 되고요. 그래서 y는으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다시 잘 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됐냐? 됐지? 이걸 너네들이 봐야 돼. 즉
두 직선 교점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다 보니까 교점이 약간 그지 같아가지고 얘 왠지 계산이 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언제든지 아까 그 틀을 쓰셔도 되고요. 됐냐?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돼. 이 틀을 직선이지만 교점이 깨끗하게 나오질 않으면 그냥 이 틀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야, 이왕이면 저기 개수가 좀 이쁜 요거를 여기다 넣을게. 아이씨. 파란식을 여기다 넣을게. 어쨌든, 이거 이렇게 써도 돼. 교점을 구해보니까 교점이 너무 더럽거든. 그럼 원처럼 요 틀을 쓰셔도 돼. 요것도 한번 써볼까?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x에다 5, y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보면 되겠지. x에 5, y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6k. 그 다음 여기도 x에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0 빼기 7. 어쨌든 숫자 자체가 되게 더럽지만 시험 때는 있을 수 있는 일. 9, 8, 7, 65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2는 0. k 값이 그래도 이쁘게 나오네.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니까 k값 마이너스 2를 잘 구했으니 이제 k값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 이렇게 진행해서 요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 다 이제 자네들의 계산의 선택이야. 플러스 5x 플러스 15y 마이너스 7은 0. 다시 정리하면 3x 플러스 5y 플러스 15인가? 됐냐? 얘를 y눈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지. 됐지? 선택이야. 교점을 구해서 구하려는데 교점이 좀 그지 같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 그냥 해야지 하고 할 거면 계산 잘 하시고. 어쨌든 그 다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아니 저 직선이 좌표축에 의해서 잘린다? 뭔 소리야? x절편하고 y절편 구하는 소리 아니야. 요 직선이 지금 x절편 마이너스 3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좌표축에 의하여 이렇게 뚝 잘린 이거 길이 구하라는 거야. 이거 길이. 됐냐? 결국은 x절편하고 y절편 구하라는 소리. y절편은 뭐 0, 마이너스 3이고 x절편만 잘 구하자. y에 0 집어넣어서 x 구하면 되죠. 5분의 3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는 약분 마이너스 5인가 보네. 여기가 마이너스 5, 0이네. 길이 구하시면 되죠. 몇이야? 25 플러스 9인가? 루트 34가 정답입니다. 계산 잘 하시라고. 됐냐? 그 다음 169번 같은 것 때문에 저 수직 평행 조건 두 번째 버전도 다 그냥 딱 저런 거야. 딱 요거. 딱 이런 문제 때문에 너네들이 시험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다 억지로 갖다 y는 고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 틀릴 수가 있어. 따라서 저 해보자. 시킨 대로 딱딱 해야지. 이 상태로 바로 쓸 거야. 얘랑 얘가 수직이다. 그 다음 얘랑은 평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해야 할 일 바로 간다. y는 안 고치고 딱 벌어져 있던 여기 한쪽으로 몰려 있는 버전으로 바로 갈 거야. 얘랑 수직. 자, 관계식 뭐였어? 3 더하기 a, b가 0이다. 바로바로 써야지. 내신 때 언제 다 하고 앉아있을 거야? 얘랑 얘는 평행이다. 자, 하얀색이랑 노란색이 수직이고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평행이란 소리지. 얘네 둘이 평행이래. 이거 바로 가자. 위아래로 보기 좋네. 1분의 1. 평행 조건.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a. y의 개수의 b. 그 다음 같지 않아야 되지.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건 이렇게 지그재그 곱하기 바로 갑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구나. 자, 구하라는 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 딱 봐도 이거 지금 곱셈 공식 쓰라는 문제네.
이러고 빨리 풀고 넘어가야지. 이거 언제 다 y는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야. 내실 때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전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냐? 자, 원 해볼게, 원. 원도, 겁먹지 마. 초반에는 안 어려워.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직선이랑 섞여서 접선 들어가고 이러면 좀 머리털이 빠지는데, 원도 초반 부분은 안 어려워. 자, 그냥 말 나온 김에 다시. 직선도 자취라 그랬어. 직선의 정의를 여기에서 자취고 할 때 뭐라고 정의하고 썼냐?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지나가는 점 하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의 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정의대로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직선식 세울 때 자취 구하는 게 이 점에 있는 점 하나 변수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아 얘랑 기울기가 m이구나 라고 그대로 등식을 세우면 그게 직선이지. 그지? 직선의 정의대로 세우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거잖아. 즉 여기 원도 자네들이 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딱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네. 원의 정의는 뭘까? 동그란 거 말고 길이가 거의 맞았어. 이게 원. 이게 원. 여기 고정된 한 점이 있는데 얘랑 떨어진 거리가 R로 항상 일정한 요 점들의 모임. 이게 원. 그치? 그치? R 됐냐? 그럼 이제 자네들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세워봐. 얘랑 거리가 R이다. 됐지? 응, 세워. 뭐 원방 까먹었어요 그러는데 뭘 까먹었지? 원의 정의나 기억해라. 됐다, 완성. 그런데 이제 루트를 안 데리고 다니지. 보통은 짜증나니까 너 뭐야 꺼져 이러면서 원방을 보통은 이제 뚜껑을 날려놓고 제곱해서 쓰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형태가 이렇게 생기게 돼. 됐지? 그리고 저거 이제 그러니까 원이 이제 이차함수처럼 2차식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y에 대한 것도 2차식이지. 이차함수는 y는 1차인데 x가 2차잖아. 원인 둘 다 2차. 단 보면 알겠지만 최고차항 계수는 동일해요. 여기도 1 최고차항 계수. 그게 이제 다르면 저기 기압 쪽에 쌍곡선 타원으로 넘어가고요. 이거는 여기가 똑같아요. 됐냐? 됐지? 자네들 기하 안 하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있지 않나? 뭐 하여간. 그리고 이차함수도 그렇잖아. 이차함수도 보면은 이차함수 이러면서 요 형태로도 말을 하는데 전개된 형태로도 두 가지 버전으로 이차함수를 사용을 하지. 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쁘게 보기 좋은 형태가 있고 얘가 전개된 형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됐나? 그냥 형태만 볼게. 얘 전개하면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생기겠지. x제곱과 y제곱이 개수가 1인 상태로 있을 것이고 x에 대한 1차항 있겠지. 그냥 다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자. y에 대한 1차항도 있을 거야. x, y 항은 없어. 왜 없는지는 봐. 있겠냐? 없어. 그리고 어쨌든 여기 상수항 a제곱에 여기 b제곱에 r제곱까지 넘어오면 상수항 하나 딱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게 원의 방정식 또 다른 형태. 됐나? 상수항 그냥 몰아서 대표 문자로 C 한 거야. r제곱까지 넘겨서. 됐나? 요게 원의 생김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무슨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버전일 때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외워야 되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네들이 그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숙련도 입맛이 잘 살아있으면 빠르게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이제는 껌 아니냐? 아니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이 y 플러스 2는 0. 얘를 보고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같이 보여야 돼. 중심이 4, 마이너스 1에 맞아? 다시 이렇게 고쳐야지. 얘를 봐야 이게 지금 A, B 이게 중심이지. 얘랑 거리 잰 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고쳐. 너네들 잘 하는 거.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플러스 16 붙이면 되고 y제곱도 y제곱 플러스 2y니까 플러스 1 붙이면 되고 이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아까 반지름 틀렸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됐나?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 얘가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넘어가면 15가 될 것이고 됐나? 그래서 이거 보고 얘가 지금 저기 한 점 중심이죠. 제 좌표가 이것이며 반지름이 루트 15인 거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가 15인데 왜 반지름이 루트 15야? 이건 아까 유도한 식을 봐. 됐어? 외워야 될 거는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됐어? 그냥 기존에 했던 계산을 얼마나 빠르게 해내느냐 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 원의 정의나 잘 기억하시고요. 됐나? 이러니까 이제 이걸 또 낯설게 보더라. 중심이 원점이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겠냐? 중심이 원점이면 그래서 원방이 이렇게 되게 이쁘게 바뀌어요. 이게 0인 거니까. 됐냐? 됐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기본 이렇게. 자, 이걸로 일단 문제 또 가봅시다. 원의 방정식 초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단 저기 이참수 때부터 내려왔던 이런 거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얼마나 숙련도가 있냐에 따라 이제 계산적인 시간 차이가 좀 날지는 몰라도 초반에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은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기술들 계속 쓰는 거야. 아니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고에 대해 그 점을 a, 0이라고 놓는 건 계속 해왔던 일이지. 맞지? 계속 해왔던 거지. 즉 근데 이제 이게 중심이래. 원 할 때 조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말이랑 원 위에 있다, 원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좀 혼동하지 마라. 가끔 중심이 원을 지나는 줄 아는 애들이 중심이 원을 지나? 안 지나요. 그러니까 원방 구한 다음에 걷다 중심 집어넣었더니 선생님이 이상해요 이러는데 아니야. 중심과 지나가는 점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 얘는 지금 중심이고 이게 지나는 점 두 개야. 됐지? 즉 중심이 a, 0이면서 이 원 라인 위에 점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잘 정확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됐나? 따라서 이거는 뭐 그냥 원의 정의대로씩 쓰면 되지. 당연히 원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거야. 얘는 뭐 원의 방정식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 맞아? 그냥 정의대로 얘랑 거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가 얘랑 거리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는 수준이네. 됐나? 양변 제곱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도 사라지고요. 됐어?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을 세워도 되지. 중심이 a, 0인 원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반지름도 대신 모르니까 이렇게 세워버리시면 미지수가 최종적으로 a와 r 두 개지. 이 안에 이제 0,-4와 1,3을 대입해서 식을 세울 수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원의 정의대로 식 세우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해 보이지. 맞지? 이제 방정식을 세울 때도 있고 그냥 정의를 이용할 때도 있는 거야.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설명. 이거랑 똑같은 문제지요. 됐냐?
대신에 중심이 y축 위니까 아마 이번에는 0,a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네. 됐지? 그래서 OX 퀴즈 똑같이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그치? 정의를 이용해서 a를 구해버리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이번에는 중심에 대한 힌트를 x축이나 y축이 아니라 직선 위에 있다 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 했던 거 아니야? 문자를 하나만 써서 이렇게 중심 좌표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네. 문제 없지? 저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 중심을 저렇게 잡을 수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잠깐 A, B를 쓰면 안 되겠구나. 문제에서 A와 B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안 되겠네. K로 합시다. 됐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구해라. 마찬가지. 얘도 K, 2K-1. 그 다음 위에 점 1,4랑 3,2 줬기 때문에 얘 또한 원의 방정식을 세워도 되겠지만 그냥 정의를 이용하는 게 식이 좀 더 편하게 나올 거다. 됐지? 됐지?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즉 원의 지름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양 끝점 두 개를 알려준 거네. 됐나? 자, 지금까지 해봐서 알겠지만 자, 직선 또 자꾸 나오네. 직선은 정의 자체가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 있으면 그리거나 식 세울 수가 있어. 그럼 대충 알겠지? 원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뭘까?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요. 이 둘만 알면 그릴 수도 있고 식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둘 다 구할 수 있지 않아? 지름의 양 끝점의 좌표를 다 알려줬잖아. 그럼 지금까지 자네들이 배운 기술을 잘 훑어보면 둘 다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중심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중점 구하면 되잖아. 당연히 이거 반지름이니까. 중점 구해라. 몇이냐? 2,4. 됐냐? 반지름은? 뭐 아무거나 거리 재면 되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면 되지? 얘랑 잽시다. 몇이야? 9 더하기 4. 루트 13이네. 됐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여기는 13. 됐지? 초반엔 뭐 어려울 거 없다 그랬잖아. 자, 가자. 이번엔 원이 풀어 헤쳐져 있다. 반지름의 길이를 사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고쳐보자. 그러니까 봐봐. 바로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완전 제곱식 고치는 숙련도라 보시면 돼. 여기 뭐게? 문자여도 잘 고칠 수 있느냐. 맞아? 그 다음 계산도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하기 4 했을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여기다 써버립시다. 상관없지? 여기서 더하기 4분의 a 제곱 붙였을 거 아니야. 그거 반대편에 미리 써버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 가지고 오시면.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 고치는 숙련도에 따른 계산 속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됐냐? 아, 여기 더하기잖아. 플러스 ay지, 그치? 됐냐? 접었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몇인 거야? 16인 거지. 됐나? 그치? 요거는 다 결국 이참수 때부터 해왔던 완전 제곱식 고치는 숙련도 차이지 원이 어려운 게 아닐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있는 이런 공식 이거 왜 외워 이거를? 이거 뭐하러 외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 고치는 숙련도를 올리시면 돼요. 됐지? 다음 중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래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싹 다 원은 아니야. 일단 그냥 당장 유관상 여긴 있지도 않네. 막 xy 막 3xy 이런 거 항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원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말했지만 이렇게 계수가 자 똑같기만 하면 돼. 똑같기만 하면 돼. 똑같기만 하면 돼. 선생님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만들고 싶어? 양변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똑같으면 돼. 다르면 이제 기하로 넘어가는 거야. 쌍곡선 타원. 됐어?
그렇게 두 가지가 일단 이렇게 멀리서 육안으로 빠르게 원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얘네 넷 다 다섯 개 다 전부 다 그 조건을 다 만족하지.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이거지. 얘네들을 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쳤을 때 요 자리에 음수 들어가는 놈을 다 빼줘야 돼.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그냥 원도 아니야. 2차식이지. 됐냐? 됐지? 그것만 이제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네. 예를 들어 자 1번 바로 고쳐보자.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이러면 여기 뭐 남아? 9 들어가지. 이런 게 정상이야. 원 맞아. 저기가 음수 들어가는 애를 이런 식으로 고치면서 찾으셔야 돼요. 3번 보자. 3번 한번 고쳐보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이쪽에서 지금 공짜로 붙이는 게 4분의 1이 두 개가 있고 1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봐. 여기 음수지. 얘가 원인 척하는 놈. 쟤는 뭔데요? 그냥 2차식. 됐나? 자, 직선이 원 두 개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자, 이거 전에 비슷한 거 하지 않았냐? 이런 그림이었나? 직사각형 두 개를 한 번에 칼질로 반동강 내는 방법은?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게. 맞아? 원도 마찬가지잖아. 원은 더 쉽네. 원 반갈 하고 싶으면 중심 지나야 되지? 그치? 따라서 지금 결국은 두 원의 중심 좌표를 자 빠르게 찾아도 되나?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2. 얘는 마이너스 b, 0 하고 완전 제곱식 고치는 숙련도로 빨리 찾아줄 수 있으면 좋고. 됐나?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식 문자여가지고 좀 거시기 하면 계속 말해주는 게 내가 맨날 이차함수 할 때부터 얘기했어. 이게 원래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반땡 제곱이잖아. 얘를 반땡 하면 플러스 b야. 그거 제곱하는 걸 붙이는데 요거 보면 완전 제곱식이 누구의 제곱인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 할 때 축 이렇게 구했잖아. 오지 뭐 빨리 한 거지 뭐. 됐어? 완전 제곱식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뿐. 따라서 지금 요 직선이 요 두 점을 지난다라는 힌트가 있는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A 나오겠네. A가 구해지면 얘 후속타로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네. 됐나? 야, 219번 합시다. 여기도 또 오랜만에 또 공수원이 또 나오니까 안 할 수 없다. 아유, 씨. 자, 가장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자, 바로 고쳐볼까? 근데, 봐봐. 지금은 반지름 찾을 거잖아. 실은 중심을 뭐 굳이 구해도 되지만, 여기에 좀 더 주목하면 되겠지. 됐지? 속도 좀 더 올려볼까? 자, X쪽에서 필요한 게 이거 붙여야 되지. 됐냐? Y쪽은 없네, 심지어. 그러면 여기 남은 떨거지들 다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뭐 굳이 뭐 연습사 써봐도 되고 당연히 뭐 쓰지 말란 소리 아니지. 여기는 이거 제곱이겠네. 여기는 그냥 따지면 Y만 있는 거니까. 됐냐? 여기가 반지름이네. 됐지? 즉 여기에 루트 씌운 정확히는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지. 얘가 2 이하가 되라. 됐나? 그러나 절대 아까 전에 막 찾았잖아. 여기가 음수면 안 돼. 0도 안 돼. 이런 부등식인 상태인 거야. 됐지? 당연히 뚜껑은 날려버리시면 될 거고 이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왜 푼 거냐? 2차 부등식이 또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푼 겁니다. 자, 잘 풀 수, 야, 2 나눠도 되겠네. 양변에 2 한번 싹 나누는 것까지 괜찮겠네. 됐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당연히, 아이고, 씨. 두 개씩 쪼개서 푸는 거였다. 노란 거 합시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다들 그 부방 그 답 잘 생각하고 있지? 뭐 답은 바로 쓰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지? 파란 부분 갑시다. K제곱 플러스 3K 2 넘어오면 날라가잖아. 자, 이러면 이거 0, 마이너스 3K 0 됐냐? 연립이야. 동시에야. 그리고야. 겹쳐야 돼. 헷갈릴 것 같으면 수직선 한번 잘 그리시고.
파란색이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네. 문제 뭐 별다른 조건 있나? 없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다 정답이겠네. 오랜만에 등장한 연립 2차 부등식. 별거 아니지. 아니어야지. 됐나?